자, 줌에서 우리가 줌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호스트의 화면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의 화면과 게스트의 화면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줌에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좀 잠깐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줌 클라우드를 실행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스트, 다시 말하면 회의를 만드는 사람은 새 회의라는 걸 누르겠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의에 참가할 거잖아요. 그럴 때는 호스트가 이제 어디 참가해 주세요라고 링크를 보내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코드를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이제 참가라고 하는 걸 눌러서 준 코드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는 방법이에요. 이제 이거는 언제 사용하면 좋으냐면 우리가 서로 SNS랑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예, 그럴 때는 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링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럴 때는 이제 말로 몇 번, 내 방 번호가 몇 번이고 비밀번호는 몇 번이야 라고 알려주면 그거를 받은 사람이 바로 참가라는 메뉴를 눌러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SNS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링크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새 회의실을 이렇게 열게 되는데, 자, 새 회의실을 열고 나면 지금처럼 이제 화면이 보이게 돼요. 자, 그런데 이때 내 회의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누군가한테 링크도 줘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회의실 왼쪽 맨 위에 보면 I라고 이제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 회의에 대한 정보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방 번호가 여기 써 있고요. 그리고 내 방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 비밀번호가 여기 써 있어요. 자, 그리고 방번호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 있는 링크 URL 복사라고 하는 걸 복사해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 회의실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I를 눌러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먼저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쭉 가서 보시면 전체 화면으로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를 누르면 모니터 크기만큼 화면이 확 커져 버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줌에서 줌을 교육받다 보니까 화면을 좀 이렇게 분할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전체 화면으로 전환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 여기 있는 의자랑 네모 이렇게 있는 거는 이거는 크기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크기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벌써 전체 화면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Escape를 누르면, Escape 키 왼쪽 위에 있죠, 키보드. 그걸 누르면 그 화면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로 된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얼굴이 나와 있네요. 근데 아마 다른 선생님들은 여기에 글씨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름으로 쓴 글씨로 자기 이름의 글씨가 나와 있는데 뭔가 좀 다르죠. 저는 네, 이것도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해볼 거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왼쪽 아래에 자, 음소거, 그 다음에 비디오 시작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화상회의잖아요. 화상회의 하는 동안에 내 소리가 들리도록,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하겠느냐, 아니 내 얼굴이 비디오 카메라에 비친 내 얼굴이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겠느냐라는 건데 저는 지금 녹화하는 중이라 둘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아이콘들이 쭉 있는데요. 아마 선생님들이 보시는 화면과 제 메뉴가 다를 거예요. 이유는 저는 호스트고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게스트이기 때문이죠. 자, 호스트와 게스트의 차이 중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보안이라고 하는 메뉴가 게스트한테는 없어요. 그럼 호스트한테는 어떤 메뉴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회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메뉴들이 쭉 있답니다. 지금 대기실 사용도 해놨죠. 회의 잠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사용자들이 못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회의실 회의 잠금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대기실이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 화면 공유, 참가자들한테는 화면 공유 권한 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런 권한들을 주겠다라는 게 여기 보안에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호스트만 갖고 있어요. 자, 나머지들은 게스트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없는 게 있어요. 게스트들한테 없는 게 바로 소회의실이에요. 자, 소회의실은 우리가 모둠 학습을 할 때 사용하는 건데, 요거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왜 소회의실을 만드는 게 없어? 그러면, 내가 게스트라서 없구나.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소회의실을 사용하겠다라고 아예 환경 설정을 안 했을 때도 또 달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게스트와 호스트의 화면 차이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 게스트라서 없는 거구나. 왜 나만 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쭉 가다가 보면 여기에 종료라는 게 있어요. 이제 회의 그만하고 나가겠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거겠죠. 자, 종료 한번 눌러보면 알겠지만 그냥 회의를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모두에 대해서 회의 종료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호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호스트인데도 회의 나갈 수 있어요? 네, 있어요. 나갈 때 대신 누구를 호스트로 만들래?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취소를 하고 여기 한번 누군가를 들어와 보도록 할까요? 잠시만요. 자, 지금 누군가 회의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이 뜨냐면 지금 회의에 아무개님이 회의 대기실에 있는데 입장시킬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죠. 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수락 누르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 명인데 계속 띵띵띵띵 거리고 이제 수락해 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여러 사람일 때도 계속 이렇게 한 명씩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참가자라고 하는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대기실 보기라고 하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참가자 누른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자, 이거는 저고요. 호스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기실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만약 한 명일 때는 옆에 수락이라고 하는 메뉴가 바로 뜨는데요. 10명일 때는 그러면 수락, 그래서 10번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고 맨 위에 모두 수락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럴 때 모두 수락한다 그러면 쭉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회의할 때마다 대기실에 사람이 있어서 들어오게 해야 되나요? 그냥 들어오게 할 수는 없나요? 네, 그냥 들어오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안에서 대기실 사용에 체크되어 있잖아요. 요걸 다시 한번 누르면 체크가 풀리는데 체크 풀리면 제가 허락하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이 접속하면 두두두둑 하고 들어와요. 자, 대기실 사용 안 할 때는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의를 열었을 때 화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화면에서 이런 표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잠깐 복습할까요? 네, 여기 I 누르면 내 회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화면으로 할지 아니면 좀 축소를 할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음소거 하거나 아니면 비디오를 보이게 하거나 여기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회의실에서 쓰는 아이콘들이 여기 있는데 이 중에 호스트와 게스트에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나 호스트와 게스트가 둘 다 있는 메뉴가 어떤 거냐 하면 참가자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옆에 창에 참가자가 떠요. 자, 그런데 어떨 땐 이렇게 얌전하게 옆에 딱 붙질 않고 이렇게 덜렁 팝업으로 뜰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전체 화면으로 했을 때는 옆에 붙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팝업으로 따로 뜨게 됩니다. 별도의 창으로. 그런데 우리가 전체 화면을 안 해놨을 때는 할 때마다 이렇게 창 옆에 붙어요. 자, 또 하나 호스트와 게스트가 같이 있는 게 바로 채팅창이라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 자, 채팅창도 옆에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여기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자, 채팅창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100명이 같이 접속했어요. 100명이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잘 전달될까요?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소리가 막 겹쳐가지고. 자, 그럴 때 조용히 방해하지 않고 강의를 방해하지 않고 뭔가 질문을 한다든가 이야기를 할 때는 바로 채팅창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라는 것도 우리 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요. 네, 공유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누르시면 어떤 걸 공유할래 라고 떠요. 자, 공유하는 방법은 내 컴퓨터 화면 전체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네, 특정 어플리케이션만 공유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판서할 때는 하얀색 그냥 종이 같은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공유할래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공유할래? 이거 공유할래? 저거 공유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화면을 공유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컴퓨터 소리 공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내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내가 틀어줬는데 사람들이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 나는 들리는데. 자, 왜 그러냐 하면
컴퓨터 소리를 따로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셔서 그래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소리 공유하고